서울의 번화한 도심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는 늘 평화롭습니다. 겉보기에는 그다지 특별할 것이 없지만 이곳에는 다른 이들이 모르는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이 아파트 의외관과 달리 내부에는 과거의 어두운 사건들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제 이야기는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저와 제 아내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서울의 이 아파트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원룸에서 벗어나 둘이 함께할 수 있는 조용하고 아늑한 집을 찾던 중 마침내 이 아파트를 발견한 것입니다. 주변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었고 무엇보다도 가격이 다른 곳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했습니다. 처음 봤을 때 우리는 당장이라도 이사를 결심했죠. 이사한 첫 달은 그야말로 행복 그 자체였습니다. 저녁이면 아내와 함께 요리를 하고 TV를 보면서 하루의 피로를 풀곤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어떤 이상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되면 아파트 전체가 조용해지는 대신 우리는 이상한 소음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벽에서 두드리는 소리, 누군가 복도를 걷는 발소리, 그리고 이상하게도 한밤중에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까지. 이런 소리가 날 때마다 우리는 깨어났고 매번 확인해보면 아무도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방음이 안 되는 건물일 뿐이라 생각했지만 점점 확신이 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우리는 잠자리에 들었고 한밤중에 갑자기 아내가 들려오는 흐느끼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꿈을 꾸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점점 더 또렷해졌고 분명히 누군가 우리 방 안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겁에 질려 조용히 불을 켰는데 불을 켜는 순간 이상한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반투명한 여자가 방 한가운데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낡고 상처투성이었으며 우리는 두려움에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몇 초간의 침묵 후 그녀는 몸을 돌려 벽을 통과해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즉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연락했고 그들은 우리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 다음 비밀스럽게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과거 이 아파트에서는 한 가족이 살았다고 합니다. 이 가족은 부부와 딸 하나였으며 남편은 폭력적이었습니다. 남편의 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아내와 딸은 자주 도망치려고 했으나 그럴 때마다 남편에게 붙잡혀 더 큰 폭행을 당했습니다. 결국 어느 날 밤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남편은 격분한 상태에서 아내와 딸을 죽이고 자신도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아파트는 사건의 여파로 몇 년 동안 비어 있었지만 몇 년 후 다시 판매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이 사건이 있었던 집에서 밤마다 죽은 어머니와 딸의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우린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더 이상 이 아파트에서 살고 싶지 않았지만 당장 다른 집으로 이사갈 수 있는 형편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안 곳곳에 부적을 붙이고 무당을 불러 집을 정화하는 등방책을 동원해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 후로 밤마다 우리는 같은 꿈을 꿨습니다. 저와 아내는 깊은 숲속을 걷고 있었고 어둠 속에서 누군가 우리를 쫓아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안개 낀 곳에서 빛이 깜빡였고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꿈에서 깨어났을 때마다 땀에 흠뻑 젖어서 몸을 떨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이 공포는 우리를 갉아먹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사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모든 재산을 정리하고 근처의 작은 집으로 이동했습니다. 이사한 후에도 몇 주 동안은 불안감에 시달렸지만 다행히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안전한 집에서 평화로운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따금씩 우리는 그 아파트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이후로도 몇몇 사람들이 이 아파트에 이사 왔다가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몇 번 조사도 이루어졌지만 명확한 증거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를 공유하는 이유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그 아파트에 접근하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일지 몰라도 그 안에는 상상하기 힘든 공포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 아파트에는 어머니와 딸의 영혼이 떠돌고 있을지 모릅니다.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그 아파트 근처에 가게 된다면 뒷걸음질 치는 것이 상책입니다. 조용히 지나가는 것만이 그들의 평화를 지켜줄 테니까요. 두 번째 이야기, 우리 가족은 서울 외곽에 있는 작은 빌라에 살고 있다. 나와 부모님, 그리고 여동생, 이렇게 4명이 함께 지내는 곳이다. 빌라는 오래된 건물이지만 우리에게는 따뜻한 가정의 터전이었다. 그날 밤도 평소처럼 각자의 방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였다. 밤 11시가 다 되어가고 있었다.
나와 여동생은 인터넷 스트리밍으로 영화를 보고 있었고 부모님은 각자 방에서 잠을 청하고 있었다. 그때였다. 정적을 깨는 날카로운 전화 벨소리가 울렸다. 링링링. 이상한 시간에 걸려온 전화에 나쁜 예감이 들었다. 밤 늦게 걸려오는 전화는 거의 좋은 소식이 없기 때문이다. 나는 천천히 전화를 받으러 갔다. 여보세요? 그러나 반대편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없었다. 나는 다시 물어봤다. 여보세요? 누구세요? 여전히 대답이 없었다. 이상하게 생각하며 전화를 끊으려는 순간 작은 속삭임이 들렸다. 거기 살지 마라. 쎄한 기분이 느껴져 나는 바로 전화를 끊었다. 그냥 장난 전화겠지. 그렇게 생각하려 했지만 왠지 모를 불안함이 가슴속 깊이 파고들었다. 내가 그 전화를 받고 난 후 이상한 일들이 하나둘씩 발생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로 여동생이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다. 오빠, 내가 꿈에서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어. 그 사람 얼굴이 없었어. 여동생은 얼굴이 창백해져서 울기까지 했다. 나는 여동생을 달래주며 그냥 꿈일 뿐이라고 현실과는 아무 상관없다고 안심시켰다. 그러나 그 다음 날부터는 부모님도 불길한 일들을 겪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출근길에 이유 없이 넘어져 다리를 삐고 어머니는 장을 보다가 다쳐 손목을 다쳤다. 전혀 예상치 못한 사고들이 연달아 일어나자 우리 가족은 점점 불안해졌다. 그리고 그날 밤 다시 전화가 왔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밤 11시경이었다. 이번에는 바로 받지 않았다. 그런데 벨소리가 계속 울렸다. 결국 나는 전화를 받기로 했다. 여보세요? 거기 살지 마라. 이번에는 더욱 분명한 목소리였다. 내 귓가를 찌르는 그 목소리가 얼마나 섬뜩했는지 나는 무의식적으로 몸을 떨었다. 누구냐고? 왜 이러는 거야? 나는 소리 질렀다. 그러나 대답 대신 들려오는 것은 또 다른 속삭임이었다. 나를 잊지 마. 전화는 끊겼다. 나는 바로 부모님께 이 사실을 알렸다. 아버지는 처음에는 화를 내며 그런 괴상한 전화에 신경 쓸 필요 없다고 했지만 결국은 우리 이야기를 진지하게 듣기 시작했다. 그때 어머니가 생각난 것처럼 말했다. 혹시 20년 전 우리가 이 빌라에 처음 이사 들어왔을 때 그 일 기억해? 그 이야기는 거의 잊혀진 채 우리의 기억 속에 봉인되어 있었다. 20년 전 우리가 이 빌라 처음 이사 왔을 때 인근 주민들이 이상한 이야기를 해줬었다. 우리 집에 살던 가족이 아주 괴이한 사건들에 휘말려 사라졌다고. 그들은 밤마다 괴이한 전화를 받았고 결국 마지막에는 아무도 그들을 본 적이 없다고 했다. 우리는 그 이야기를 한낱 소문으로 무시했었다. 하지만 지금 와서 그 이야기들은 어쩌면 진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는 그동안 빌라에서 많은 시간 동안 살았지만 특별한 이상한 일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시작된 이러한 일들은 그동안 잊혀졌던 공포를 다시 떠올리게 만들었다. 가족들은 긴급회의를 열어 이사를 가기로 결정했다. 집을 옮기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우리 가족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한 법이었다. 그렇게 며칠 후 우리는 짐을 싸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다. 새로운 집은 밝고 편안해 보였다. 모든 일이 끝나고 나서야 가족들은 한숨 돌릴 수 있었다. 그러나 그날 밤 우리가 새로 이사 온 집에서 첫 번째 밤을 보내던 중 다시 그 전화가 걸려왔다. 링링링. 믿기 힘든 일이었지만 전화기는 울렸다. 나는 천천히 전화기를 들었다. 여보세요? 나를 잊지 마. 나는 전율했다. 그 목소리는 분명 우리를 따라온 것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알게 되었다. 우리가 쫓아온 것은 단순한 장난 전화가 아니었다. 어렴풋이 연결된 그 모든 사건과 사고들, 악몽과 불안함, 그것들은 모두 하나로 이어진 것이었다. 그날 밤 이후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존재의 공포 속에서 살았다. 그 이름 모를 존재가 우리를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만 했다. 그리고 우리는 그와 함께 살아가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기로 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우리의 일상은 계속되었지만 그 전화는 계속 울렸다. 그 존재는 계속해서 우리를 추적하며 경고의 메시지를 남겼다. 우리 가족은 이제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는 이제 두려움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 그 존재의 기억을 잊지 말고 그 속삭임을 잊지 말고 말이다. 그 공포는 언제 어디서든 다시 나타날 수 있다. 그 존재는 여전히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그와 함께 살아가야 한다. 세 번째 이야기. 저는 이제서야 이런 이야기를 털어놓으려 합니다. 처음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람이 될 수 없었지만 직접 경험한 이후로는 다르게 느껴집니다. 그때는 대학생이었고 강원도에 있는 작은 시골 마을에 위치한 폐가를 친구들과 탐험하기로 했었죠. 이 폐가는 오랫동안 버려져 있던 곳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곳에 귀신이 출몰한다고 소문내곤 했습니다. 우리는 용감하게도 한밤중에 그곳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은밀하게 행동하려 했지만 모닥불을 피우고 술을 마시면서 신나게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소리가 커지자 기분이 묘하게 불안해졌지만 친구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야, 그냥 썰렁한 얘기잖아. 우리가 여길 왜 무서워해야 하냐? 승현이가 소리쳤습니다. 맞아. 괜히 쫄아서 뭐해. 마셔. 준호가 웃으며 술병을 흔들었죠.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주위가 조용해졌고 심지어 숲속에서 작은 소리 하나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갑작스럽게 모든 것이 멈춘 것처럼 이상한 정막이 감돌았습니다. 은근히 두려움을 느끼며 저는 모닥불을 더 크게 피우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주위에서 섬뜩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뭔가 지나가는 것 같았고 마치 낮은 목소리로 한숨을 내쉬는 소리였습니다. 너무 피곤해. 너무 불쌍해. 누군가 작게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뭔 소리야? 승현이 갑자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방금 무슨 소리 들렸어? 우리 중 누구도 각자 무슨 소리를 들었다고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명씩 얼굴이 창백해졌고 결국 저희는 모닥불을 끄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용기는 결코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폐가의 문이 갑자기 열리기 시작하며 끽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는 얼어붙은 채 그 소리를 바라봤습니다. 그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고 그 순간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어떤 존재가 폐가를 떠나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눈도 깜빡이지 않은 채 서로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무엇인가 아주 강한 존재가 우리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저기 뭐지? 한숨을 삼키며 친구 중 하나가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곧바로 보았습니다. 문 속에서 천천히 모습을 드러내는 게 있었습니다. 희미하게 비치는 달빛 아래에서 아주 우릿한 사람의 형상이 보였습니다. 더 이상 인간의 형체를 하고 있다고 믿기 어려운 식은 땀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형상은 복잡하고 파괴된 얼굴을 가지고 있었으며 눈동자조차 없는 그 차가운 눈이 우리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나가자. 마침내 누군가가 외쳤고 우리는 허둥지둥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형상은 마치 우리를 쫓기라도 하는 듯 바로 뒤따라왔습니다. 우리는 모두 숨이 막혀 목이 타들어가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탈출하는 내내 뒤를 돌아보면 그 형상은 한 걸음도 빠르게 움직이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바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도망치다 지친 우리는 멈추고 눈앞에 웅덩이에 비친 모습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비친 것은 놀랍게도 폐가에 있던 그 형상이 아닌 우리의 자체였습니다. 등 뒤에서 녹음된 듯이 다시 들리는 그 속삭이는 소리. 너무 피곤해. 너무 불쌍해. 그것은 다시 현실로 돌아왔다는 것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그날 밤에 대해 결코 다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폐가에 대해서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몇 년 후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소름이 돋곤 했습니다. 오랫동안 그곳에 갇혀 있었을 여인에 대한 단편적인 이야기와 피곤에 찌들어 목숨을 마감했다는 그 유령의 전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이해했습니다. 그 유령은 우릴 겁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자신이 느꼈던 피곤함과 불쌍함을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그 폐가를 떠난 이후로 다른 방문객들은 그 후 결코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도 이 이야기를 떠올릴 때마다 가끔은 그 밤의 악몽이 여전히 생생하게 되살아나는 것 같아 소름이 끼칩니다. 앞으로도 그날의 기억은 결코 잊히지 않을 것입니다.